자, 그래서 쌍가루 2번을 보시게 되면 현대지금의 민간경비제도의 연역을 보시면 한국 전쟁이 일어난 뒤에 우리나라의 그 전후 복구를 위해서 혹은 이 미군이 상주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원조 경제나 혹은 미군 진주에 따른 군납 형태의 용역 경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1953년도에 봉신기업이나 1954년도에 용진보안공사나 1958년도에 화영기업이나 혹은 경원기업이나 혹은 1959년에 신원기업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바로 이 원조경제나 혹은 군납 형태의 용역경비 같은 이런 일들을 주로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현대지금의 민간경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쌍가루 3번 1962년이 되면서 청원경찰법이 제정 시행되게 됩니다. 청원경찰법이 제정 시행된 것은 1962년입니다. 그게 1973년에 전면 개정되죠. 전부 개정되고 그리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이 용역경비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1977년에 일반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물론 만들어진 것은 1976년 12월 31일, 즉 1976년 맨 말일 날 이게 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은 1977년 4월 1일부터 용역경비업법이 들어간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청원경찰법의 제정 시기와 용역경비업법의 제정 시기를 놓고 봤을 때 청원경찰법의 제정 시기가 조금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연도를 정확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쌍가루 3번. 그리고 이제 쌍가루 2번도 별표가 2개짜리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바로 이제 이 원조견제나 혹은 이제 이 납품과 같은 이 군납 같은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어서 활용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80년대 초에 외국의 기술이나 자본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쌍가루 5번을 보시면 1980년대 후반, 즉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걸치면서 우리나라의 대규모의 어떤 국제 행사들이 치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 민간 경비가 급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현대제금의 민간 경비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청원경찰법 제정 시행 시기, 그리고 이제 용역경비업법의 제정 시행 연도나 이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현대지금의 민간경비가 연역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게 되었는지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1980년도 초반과 중후반에 어떻게 발전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번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1990년대 민간경비산업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1993년 대전 엑스포 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 업체에서 행사 기간 동안 경호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일단 사고 없이 잘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비업체의 능력이 재평가되는 계기가 되었고, 바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1990년대에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이 이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1993년에 나타났던 대전 엑스포 박람회가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시장 규모는 굉장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 시장 규모 확대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법적으로 민간경비 제도가 실시가 된 것은 1970년대 중반이죠. 중반에 용역경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일단 이 법적으로 실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된 것은 1980년대 초에 일본의 민간경비 기술과 자본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80년대 중후반에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무사히 잘 치러내면서 민간경비 산업이 성장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장의 어떤 양적인 측면을 평가해 봤을 때 이 쌍가루 4번을 보면 1976년 용역경비업법 시행 첫 해에는 9개의 용역경비업체가 있었고 5,022명의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 6월 현재는 931개의 민간경비업체와 69,500명 정도의 경비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계경비업체도 180여 개, 그리고 대상시설물이 약 12만여 개 정도 개소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매출액 부분도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영역경비업이나 기회경비업이 이렇게 1990년대까지 오는 사이에 아주 양적인 팽창 그리고 이제 질적인 팽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쌍괄 5번을 보시게 되면 1999년 제7차 법 개정을 통해서 영역경비업법이라는 이름이 경비업법으로 법 제목 자체가 개칭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법인에 있어서의 그 임원 결격 사유에 대한 완화 그리고 경비지도사 음시 연령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서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그 대상층이 더 넓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쌍괄 6번을 보시게 되면 2001년 4월에 인천 신공항 개항을 계기로 해서 경비업법을 대폭 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비업법에 새로이 들어온 것이 바로 특수경비제도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하려는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경비업 분야가 넓어졌고 경비업 이 업종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넓게 확대가 되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이나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과정을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차피 1960년대 그리고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이런 연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어떤 것을 계기로 변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역경비업법의 제정 시행 시기 그리고 청원경찰법의 제정 시행 시기 같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2절을 보시게 되면 경비업법의 제정과 개정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경비업법의 개정사인데요. 영역경비업법을 제정한 것은 197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나 시행은 1977년 4월 1일 날부터 시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안에 날짜들이 다들 나와 있는데요. 산업시설이나 공공시설 그리고 사무소 등의 경비를 요하는 시설을 경비를 하도록 영역경비업에 관한 사항들을 새롭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제정 당시부터 영역경비업은 법인에게만 일단 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그리고 영역경비업을 경영하는 자는 주로 이 광역자치단체죠. 이런 사람들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 자, 한정치산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은 영역경비업법에 있어서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 결격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근무 중에는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도록 했었고 영역경비업의 발전을 위해서 영역경비협회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초기의 제정 당시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뒤에 개정의 연역을 보시게 되면 이 원칙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2014년 6월 8일 날 시행이 되는 17차 개정까지 17번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정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었는지를 소개를 쭉 하고 있죠. 자, 거기서 일단 이 제5차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제5차 부분을 보시게 되면 미비점을 보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그라미 1번에 신변 보호 업무를 영역경비업의 한 분야로 제5차 개정 때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도 약간 변화를 시키게 되는데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제5차 개정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영역경비업에 대한 경찰청장의 허가 권한을 영역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로 권한을 이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 동그라미 3번 영역경비업체의 임직원, 경비지도사, 경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경비비밀의 누설 그리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단 변경하는 제도.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을 보면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비지도사 제도를 제5차 개정 때 비로소 도입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것은 경비지도사 시험입니다. 바로 이 경비지도사가 제5차 개정 때 들어왔다라는 거죠. 즉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때부터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7차 개정입니다. 제7차 개정에서 경비업법으로 법 제목 자체가 개칭되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일단 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 조치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법인의 임원 결격 사유를 완화하게 되고 경비지도사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감독관청의 경비원, 경비지도사 해임 명령 그리고 이제 보고 감시 명령권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을 보면 복수경비협회의 설립을 허용하고 의무가입제를 삭제합니다. 의무가입제를 삭제하고 그리고 이제 과태료 범위를 완화하고 그리고 공탁이나 의무보증보험 의무제를 폐지하는 이런 형태로 규제가 완화가 된 상태였죠. 자, 그리고 이제 제8차 개정입니다. 2001년도이죠. 여기서 이제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이때 이제 만들어져서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 있죠. 그래서 주요 골자를 보시게 되면 기계경비 업무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을 시키고 국가 중요시설이죠.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 업무를 경비업의 종류로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항에 투입이 된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경비업 허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비업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지금이 5년이죠. 이때 들어온 제도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비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비 대행업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못하게 되면 다른 업자가 그 자리를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업자를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기계경비업자는 경비 대상시설에 대한 경보를 수신할 때에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기계 사용 요령 등을 설명해야 될 의무, 즉 설명 의무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을 보면 지방경찰청장은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에게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대여받은 무기의 관리 책임은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이 지도록 하고 그리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 관리 상황을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고 시설주는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 사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리 체계와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때 들어온 것이죠.